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화학포 소화약제부터 해서 우리 이제 심화이론 체크하기 한번 보기로 했었죠. 제가 지난 시간에 끝내면서 한번 읽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차피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다른 책에 가보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제가 넣어놨다. 그럼 심화이론 체크하기에 가보면 자, 먼저 화학포가 나와요. 그죠? 그럼 화학포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예 안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그냥 읽어보라라는 거죠. 내는 사람이 이상한 거야.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하면 화학포 내면 안 되지. 근데 이제 기계포 소화약제가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기계포를 중심으로 보는 게 좋지만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포를 생성하는 화학포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화학포는 두 가지의 소화약제가 자 얘를 동반을 하는 거죠. 자 무슨 반응이요? 화학 반응. 그죠? 그래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는 기체 거기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요. 걔를 핵으로 하는 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화학포는 A 약제인 탄산수소 나트륨과 B 약제인 황산 알루미늄의 수용액에 발포제와 안정제, 방부제. 자, 그러니까 결국은 탄산수소 나트륨 플러스 황산 알루미늄 플러스 그리고 거기에 발포제 플러스 안정제 플러스 방부제 이런 것들을 첨가를 해서 만드는 포를 우리가 무슨 포라고 얘기한대요? 화학포라고 얘기한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섞여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거기에서 뭐가 나온대요? CO2 압력이 발생하는데 그 CO2 가스 압력에 의해서 포가 발생하는 포를 우리는 무슨 포라고 얘기한다? 화학포라고 얘기를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화학 반응에 의한 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담배포입니다. 자, 요거 제가 앞에서 어차피 성질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 또 정리를 하고 있기도 하냐면 보시면 포가 두껍대요. 이게 왜냐하면 동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약간 끈적끈적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수 액면이나 수직 표면 위에 단단하고 열 저항이 큰 포막. 이것만 봐도 얘는 뭐가 가능하다? 뭐가 크다? 얘가 크다. 내열, 내화. 아셨죠? 그리고 3%, 6%, 이 3%, 6%가 약제가 3%가 있으면 물은 97%. 약제가 6%가 있으면 물은 94%. 맞나요? 얘를 우리가 저발포형 포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팽창비는 20배 미만이다. 저발포니까요. 포 안정제로 제1철염이라는 걸 사용한대. 이걸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25% 환원 시간이 60초 이상이다. 이 25% 환원 시간이라는 건 원래 포 모양이었던 게 수용액으로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초래요? 60초. 그러니까 결국 1분. 근데 100%가 아니고 몇 프로만 딱 25%만. 그죠? 그래서 포 모양이 수용액으로 변하는 시간이 60초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열성이 우수하대요. 그래서 대형 유류 탱크 화재에 적합하고 윤화 현상 발생 우려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내열성이 우수하다라고 하면은 하나 더 보실 게 이제 이런 애들이 뛰어나다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좋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여섯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이 좋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좋지 않다라는 건 그만큼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화 속도가 느리다. 옆으로 잘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내유성이 낮아 기름 오염으로 인해 소화 능력이 저하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이제 제가 뭐 사용 못한다 그랬죠? 얘 사용 못한다 그랬죠? 맞습니까? 포면화 방식, 표면화 주입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유성이 너무 어떻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이런 개념도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같겠습니다가 아니고. 자, 그리고 이제 합성 계면활성제포입니다. 자, 얘는 저발포형과 고발포형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범위가 넓다. 사용 범위가 다양한 포고
얘는 30초 정도 걸린대요. 25% 환원 시간이, 그죠? 수용액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이 정도 걸린다라고 되어 있고, 그렇다고 이걸 암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다라는 거 참고 삼아 좀 보시면 좋고요. 환경 오염의 우려가 있대요. 그리고 사정거리가 짧답니다. 멀리 못 나간대요. 자, 그리고 일반화재와 유리화재 다 적응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 잘 보시라고. 내열, 내유성 좋지 않습니다. 윤활현상 발생할 수 있고 표면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고발포로 사용했을 때 얘가 늘어난다 그랬죠. 유동성. 저발포에 비해 유동성이 좋아져서 소화 속도가 조금 빠르다라고 어떻게 보면 특징을 또 하나 볼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슨 포예요? 수성막포죠. 그쵸? 그래서 수성막포 같은 경우도 이제 보셨을 때 유류 표면에 얘를 형성한다. 수성막. 그래서 가연성 증기의 증발 억제, 산소 공급 차단. 그죠? 유류화재에 가장 적합하다. 그래서 B급 나오면 대부분 수성막포다라고 제가 예전에 얘기를 했었고, 분말 소화약제와 섞어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3종 분말이라는 것과 지금 나오는 얘를 섞어서 쓰는데, 걔 이름이 뭐다? 트윈 에이전트.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트윈 에이전트. 자, 그리고 내유성이 강하대요. 내유성이 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유성이 강하니까 우리는 뭐가 가능하다? 얘가 가능하다. 그죠? 요게 가능하죠. 그리고 유동성 좋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얘가 떨어지는 게 있죠. 뭐가 떨어지냐면 내열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내열성이 떨어졌을 때 이게 지난 시간에 제가 그냥 윤활현상이라고만 설명을 드렸지만 다 아시죠? 여기는 불이 꺼지지만 중간은 소화가 가능하지만 여기 있죠. 바깥쪽. 여기는 뭐가 살아있어요? 불이 살아있는 거지. 요 노란색은. 그쵸? 그래서 여기는 불이 꺼진다, 안 꺼진다? 안 꺼진다.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링파이어, 윤화현상이라고 얘기한다. 됐나요? 요거 잘 정리를 또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알코올형 포소화약제라고 나와 있죠. 자, 요거는 무슨 성 유류? 수용성 유류. 자, 내알코올포는요, 여러분들 뭐를 또 하나 알고 계시냐면 보십시오. 담배포 소화약제 알코올성이 높은 불 속의 계면활성제를 결속시켜서 만든 포소화약제래요. 자, 읽어보시고 여기 갔을 때 수용성 가연물의 경우 파포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소화약제다. 이거 꼭 알고 계십시오. 수용성 가연물에서 포가 깨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다. 그래서 수용성 액체 가연물과 유류화재에 동시에 적응성이 있다. 그렇다고 얘를 일반 유리에서 사용을 못하냐? 그렇지 않다. 일반 유리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수용성 액체 물질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게 좀 비싸대요. 가격이 좀 비싸대. 오케이. 가격이 좀 비싸다. 그리고 내열성이 우수하답니다. 그래서 윤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내열성 우수. 그죠? 그래서 윤화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내유성이 강해 유류에 오염되지 않는다. 그리고 얘도 일반적으로 유동성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이게 좀 가격이 좀 비싸죠. 수용성 유리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모든 성질이 다 좋기 때문에. 대신에 얘는 수용성 유리라고 나오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찍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도 일종 분말 소화약제와 같이 비노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비노화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는 거.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불화담백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화담백포는 담백포의 유동성, 내유성과 수성막포의 내열성, 자, 얘네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죠? 우리가 담백포 소화약제의 계면활성제를 섞어서 우리가 만든 소화약제를 불화담백포라고 얘기한다. 그죠? 담백포 플러스 불 속의 계면활성제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담백포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 내유성 좋고 유동성 좋고 내화성, 내열성 좋다. 맞죠? 그리고 얘는 친매성이다. 기름에 오염이 없어 표면화 주입 방식이 가능하다. 내유성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단친매성이라고 얘기하면 얘네 두 개를 얘기했었고 불화단백포와 그리고 앞에 나왔던 우리가 수성막포. 그쵸? 나머지들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양친매성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정리를 또 했었죠. 그죠? 근데 이 친매성이라는 게 시험 문제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잘 얘기 안 하거든요. 이거 기술사 쪽에서도 얘기를 잘 안 하는데 한번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친매성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친매성도 한번 잘 정리를 해주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이제 OX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물소화학제는 비열이 커서 물 입자가 많은 열량을 흡수한다. 요거 맞는 얘기죠. 그쵸? 오케이. 두 번째 가보십시오. 물소화약제는 물입자 크기에 따른 주수 방법, 봉상, 적상, 뭔가 이상하죠? 미상. 무상.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소화약제 첨가제 중 강화액은 동결 방지 효과 있죠. 물의 밀도도 보충해주고,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보완을 해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3번도 여러분들이 O라고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 포소화약제 중 기계포 종류에는 단백, 불화단백, 수성막 들어가 있죠. 다섯 번째, 단백포는 내유성은 좋으나 내열성이 좋지 않다. 근데 여기 갔을 때 이제 반대로 돼 있는 거죠. 내유성이 떨어지고 내열성이 좋다 그랬죠. 맞나요? 그래서 이거 X라고 가져가실 수 있어야죠.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6번. 수성막포는 소화효과가 뛰어나고 분말과 겸용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수성막포는 우리가 트윈 에이전트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겸용 가능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겸용이 가능하다. 7번 합성 계면활성제포는 저발포와 고발포 양쪽에서 다 사용이 가능하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제 발포 범위가 되게 넓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팽창비의 공식은 방사된 포체적 그리고 포수용액의 체적, 자 요걸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체적을 수용액 체적으로 나눠주면 나온 거에 그죠? 방사 전에 포체적으로 나눠주면 팽창비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맞게 되는 거죠. 9번 80에서 250 미만이라면 1종 고발포에 해당한다. 오케이. 10번 소화약제 부촉매 전혀 없죠. 그죠? 그리고 소화약제는 수계와 가스계. 12번째, 중질료화제 시 무상주수를 하면 질식소화와 부촉매는 없죠,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상으로 뿌리게 됐을 때 부촉매 물 쪽에서 가질 수가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부촉매는 보통 가스계 쪽에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13번 볼까요? 포는 수용성 가연물질인 알코올 등으로 인한 화재에는 적응성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수용성 비료 쪽에는 이제 알코올형 포를 사용하면 적응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14번 포소화학제 구비 조건에 가보면 소포성, 포가 소멸되는 거, 위험성 이런 것들은 높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15번 내열성이 낮은 포소화약제는 윤활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16번 불소를 함유하고 있는 합성 계면활성 제포는 친소성이므로 유동성과 내유성이 좋다라고 했는데 거기 16번에 가보면 이거는 합성 계면활성 제포에 대한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불화단백포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가져가시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17번 알코올형 포 사용 시 비노화 현상이 일어나면 소화 능력은 오히려 더 어떻게 돼요? 증가가 되죠. 그죠? 비누화 현상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불 끌 때 비누 거품에 의해서 질식이 더 좋아진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자, 기출 OX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질료화제 시 무상주수를 하게 되면 냉각, 질식, 유화, 이석 이런 것들 우리 기대할 수 있죠. 너무 큰 기대를 할 수 있죠. 두 번째, 물소화약제는 분무상으로 방사가 됐을 때 B급 화재와 C급 화재에도 적응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원래는 A급밖에 안 되죠. 물소화약제가. 근데 B, C도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세 번째, 물소화약제는 질식소화 작용을 기대할 수 없습니까? 아니요. 기대할 수 있는데요. 1650배에서 1700배까지 팽창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번째, 물소화약제는 수용성 가연물인 알코올, 에테르, 에스테르 등으로 인한 화재에는 적응성이 없는 게 아니고 있죠. 5번, 물소화약제는 압력을 가하면 압축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압축성 유체의 가장 대표적인 걸로 뭐가 있다? 물소화약제가 있다. 여섯 번째, 물소화약제는 경제적이고 모든 종류의 소화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거 맞아요. 근데 모든 종류라고 하면 조금 애매할 수 있는 게 이제 D급 같은 거 못 끄잖아요. 그쵸? 맞나요? 7번,
물소화약제는 소화 후에 소화약제에 대한 반응 및 피해가 없다. 이체적인 피해가 조금 큰 소화약제라 그랬죠. 물은. 그러니까 이것도 X죠. 맞죠, 여러분들? 요 반응 및 피해가 있는 거죠. 8번. 침투제는 물의 표면 장력을 작게 하여 신부화제에 대한 적응성을 높여준다. 그러니까 침투제라는 건 물에다가 우리가 뭔가 이제 섞는다 그랬어요. 탄산칼륨이라는 걸 섞어서, 탄산칼륨이 아니고 계면활성제라는 걸 섞어서 물에다가 계면활성제라는 걸 섞는다 그랬죠. 그래서 깊은 곳에 있는 신부화제에 대한 적응성을 높여주기도 하죠. 맞죠? 이것도 하나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다음 9번째. 3종 기계포의 팽창비는 3종이 3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500에서 1000배. 근데 지금 얘에 대한 건 이제 2종에 관련된 거죠. 잘못된 거고. 저발포와 고발포 소화가 다 가능한 소화약제는 합성. 오케이. 11번. 수성막포는 부촉매 없죠. 오케이. 맞습니까? 포소화약제는 없습니다. 이런 거. 12번. 불안담백포는 분말소화약제와 혼합 시 소화력, 이거는 수성막포에 대한 설명이죠. 아세톤을 알코올형 소화약제로 소화할 수 있죠? 네. 14번. 불화담백포 및 수성막포는 표면화 주입 방식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는 내유성이 좋은 애들이죠. 그죠? 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맞죠. 15번. 불소를 함유하고 있는 합성 계면활성 제포는 친수성이므로, 자, 이거 아까 제가 불화담백포 쪽에 가깝다 그랬죠? X. 16번. 담백포는 유동성이 나쁘고 내화성, 내열성 우수하죠. 물은 비열 증발 잡열의 값이 작지 않죠? 요거 크죠? 그래서 주로 냉각 소화에 사용한다. 요게 잘못된 거고. 18번. 내유성이 높은 소화약제는 표면화 주입이 가능하죠. 대표적인 약제로는 수성막포와 불화담백포. 오케이. 됐습니까? 자, 19번. 물에 침투제를 첨가하는 이유는 표면 장력을 감소시켜. 그죠? 감소시켜 우리가 소화 능력을 향상하기 위함인데 여기 증가라 그랬잖아요. 잘못됐죠. 20번. 담백포 소화약제는 단백질을 가수분해한 것을 주 원료로 하며 내유성이 뛰어나 소화 속도가 빠르다라고 했지만 내유성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21번. 알코올형 포소화약제는 케톤, 알데히드, 아민, 수용성 용제, 이런 것들이 앞에 있는 게 수용성 용제의 수용성 기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소화에 사용할 수 있죠. 22번. 불화담백포 소화약제는 불 속에 계면활성제가 첨가되고 담백포 소화약제 단점인 유동성을 보완했다. 오케이. 그죠? 그래서 요즘 요 기계포 소화약제에 대한 게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시험 문제가 잘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요거 잘 정리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포소화약제까지죠. 포소화약제. 끝! 끝! 약제는 여러분들 정리만 진짜 잘 해주시면 다 맞출 수 있어. 진짜 나중에 제가 문제로도 연습을 많이 시켜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하라는 것만 잘 해주세요. 너무 어려운 것도 할 필요 없어. 딱 여기까지야. 내가 봤을 때. 자, 그리고 CO2 이산화탄소로 갑니다. 자, 가스계 소화약제입니다. 가스계. 그러니까 이 CO2 소화약제 같은 경우도요. 지금 여기 가보면 1번 가볼게요. CO2 소화약제의 성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CO2 소화약제의 성상은 얘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가스계로 가는 거예요. 가스는 제가 상온에서 기체라 그랬죠.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상온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대기 중에 뒀을 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온 상태에서 기체인데 얘는 당연히 44라는 분자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기 분자량으로 나눠주게 된다면 요게 1.5배 무겁다고요. 1.53배 무겁다고. 맞나요? 그러니까 아래로 깔아앉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얘 냄새 난다라고 했습니까? 냄새는 안 나죠. 색깔도 없어요. 무색무취. 근데 이제 최근에 이게 안전적인 측면에 의해서 얘가 새로 들어왔어요. 이거 뒤에서 제가 알려드릴 거야. 부취제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이게 왜냐면 만일 가스계 소화약제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 방호 공간 안에서 만일 CO2가 샜을 때 사람들이 이걸 맡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게 가스가 새면 야 여기서 CO2 가스 냄새나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어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랬잖아. 냄새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냄새를 넣었어요. 그죠? 부취제라는 걸 넣어야 된다라고 법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부취제에 대한 것도 제가 뒤쪽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CO2는 가연성 있습니까?
아니요. 이게 가연성이 있으면, 여러분들 가연성이 있으면 어떻게 소화약제로 사용을 하겠습니까? 그죠? 가연성 없고 부식성도 없죠. 그리고 이산화탄소 그 자체는 유독성 가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학생들이 나한테 한 3명 정도가 나한테 물어봤거든요. CO2 가스가 독성 가스라고 나오면 O인가요? X인가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런 시험 문제가 나오진 않겠지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X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성보다는. 왜냐하면 ppm 값으로 ppm 값으로 봤을 때 200이 여러분들 넘기 때문에 얘는 독성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제 질식가스로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의 호흡 속도를 증가시키면서 다른 가스를 제가 어떻게 보면 흡입할 우려가 있게 만들어주는 가스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독성보다는 약간 이제 우리가 이제 질식성 가스라고 분류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그렇게 시험 문제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엄연히 따지면 독성은 아니다. 그러니까 독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어떻게 보면 유독성 가스가 아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요 정도 보시라 그랬죠. 임계점 정도. 임계점을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온도 31도, 압력이 한 72 atm 정도 된대요. 그래서 여기가 임계점이라 그랬죠? 맞나요? 그래서 이 임계점을 우리가 봤을 때 여기가 고체, 여기가 액체, 여기가 기체 상태라고 했을 때 요 액체와 기체 경계점 맞나요? 여기를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CO2가 무슨 상태예요? 얘가 기체 상태죠. 그죠? 근데 내가 얘를 용기 안에 넣을 때 용기 안에 얘를 넣어 놓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온도를 낮추고 압력을 높인다 그랬죠. 그죠? 온도를 낮추는 거니까 여기 있던 게 온도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왼쪽으로 압력을 올리니까 압력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돼서 이 기체가 두 개를 서로 반복하면 얘를 반복하게 되면 어느 순간 뭐가 된다? 액화가 될 거다. 그래서 액화에서 저장한다. 그래서 이 임계점 정도 제가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그래서 잘 보십시오. 임계점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가보면 두 번째 CO2 소화약제의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가스계들이 대표적인 성질이 뭐냐면 물은 약간 2차 피해 우려가 있거든요. 2차적으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 근데 가스계는 그게 없다 그랬죠. 그래서 깨끗해요. 쓰고 나서 깨끗합니다. 그죠? 그리고 뭐에 우려가 없어요? 동결에 우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결에 우려가 없으니까 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물의 가장 큰 단점이 뭐였어요? 언다라는 거였잖아요. 추운 날. 그죠? 그리고 전기 절연성이 좋대요. 맞나요? C급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자체 압력이 크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도 잘해요. 혼자서도 방호구역까지 얘가 되더라. 방사가 가능하더라. 그리고 오손이 없대요. 그죠? 오손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단점 얘죠. 사람한테 피해를 줄 우려가 조금 크다라는 거. 자, 소화효과. 일반적으로 B, C급, 특히 C급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했고, 앞에서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개가 대표적이었죠. 수계 쪽에선. 맞습니까? 근데 가스계 쪽에 오면 기본적으로 얘가 주소화 효과가 있네요, 지금. 그리고 피복도 있고 냉각도 있네. 그럼 결국 이 피복은 질식 쪽에 들어간다 그랬고, 아니 그러면 선생님 CO2는 비슷하네요. 물하고 비슷합니다. 냉각 질식. 근데 이제 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냉각 쪽이 좀 더 센 거고, 포는 당연히 질식이 더 세지만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냉각보다는 당연히 뭐가 더 세다? 질식 쪽이 세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희석질식이라는 것과 피복질식 이 두 개를 합쳐서 그냥 질식이라고 얘기한다. 희석질식은 산소농도 21%를 몇 프로로? 15%로 희석을 시키는 질식을 얘기하는 거고, 피복질식은 얘가 분자량이 44다 보니까 위쪽에서 내리 누르는, 맞습니까? 그 비중차, 무게차에 의해서 위쪽에서 누르는 걸 피복 질식이라고 얘기한다. 두 개 다 질식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질식이 어떻게 보면 주소화 효과다.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맞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또 해주시면 좋고요. 냉각에 가보면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이제 액체가 돼 있던 게 순식간에 뭐가 되면서 기체로 변하면서 주변에 뭐를 빨아들여요? 열을 쫙 빨아들이면서 순식간에 기화가 된다고요. 그때 이제 주변 온도가 쫙 하고 내려가는 걔를 우리가 이제 줄 톰슨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줄 톰슨 나오면 다 뭐다? 냉각이다. 냉각. 이산화탄소 냉각.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가보면요. 요거 이제 계산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 농도와 설계 농도. 그러니까 이 소화 농도는 이론적인 농도고, 얘는 요 이론 농도에다가 20% 가산을 한 농도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요 공식은 좀 알고 계셔라. 요거 기출 문제 많이 나오니까. 그럼 저기서 얘기하는 요 21은 얘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스를 뿌리기 전에 평상시에 산소 농도다. 그래서 몇 프로? 21%. 그럼 여기 나오는 O2. 얘는 평상시의 산소 농도가 아니고 방호구역의 CO2를 방출한 후의 뭐를 얘기한다? 그렇지. 얘를 얘기한다고. 아셨습니까? 그래서 CO2를 방출한 후의 산소 농도를 이쪽으로 가지고 오는 거야. 됐나요? 됐나요?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21% 평상시 산소 농도보다는 얘가 떨어져야 질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론적으로 저기가 몇 프로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질식 개념이 희석질식이라고 얘기하면은 산소 농도가 21%였던 게 몇 프로 이하로요? 그렇죠. 15% 이하로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데, 아니 그러면 그렇게 떨어뜨리려면 내가 CO2를 얼마나 뿌려야겠느냐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21분의 21 마이너스 15 곱하기 100 요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요게 요 정도 나온다고. 맞나요? 한 28% 정도 나와요. 자,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여기 사무실이나 어떤 공간에 있으면 당연히 내가 여기다가 가스를 뭐 28%를 뿌린대요. 그럼 원래 내가 있던 공간의 산소 농도가 21%에서 15%까지 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불이 꺼진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환기를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기를 시킨다라는 게 이제 창문이 열려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문이 열려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여기 개구멍 같은 게 뚫려 있을 수도 있고, 그럼 그 구멍으로 뭐가 들어가요? CO2가 들어가겠죠. 새어나가겠죠. 그럼 걔는 불을 끄지 못하고 바깥쪽으로 그냥 새어나가는 가스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 28%가 있으면 그래 15%까지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보다는 그런 새는 양을 좀 고려를 해서 몇 프로 정도, 20% 정도 가산을 해줘야겠구나. 맞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1.1을 해서 몇 프로가 나오냐면 이게 34%가 나와. 얘 이름이 뭐예요? 20% 가산한 게 설계 농도입니다. 그래서 설계 농도는 우리가 실제 소화 농도의 20% 가산한 농도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전에 기출에 갔을 때 요 21을 20%라고 주는 경우도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럼 20%라고 주면은 여기다가 20%를 여러분들이 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만일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우리는 평상시 산소 농도 몇 프로로 그냥 21%로 보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네. 해서 계산기를 눌러서, 계산기가 없죠, 여러분들. 계산을 여러분들이 해주면 이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고, 만일 내가 문제를 받았는데 선생님 산소 농도가 없어요. O2가 없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요걸 통해서도 가스 농도를 구할 수 있대요. 그래서 내가 방호구역의 전체, 방호구역 전체 최적이 있고, 여기에 가스 최적을 줘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건 CO2의 최적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얘를 위에다가 똑같이 가스 최적으로 나눠주고 곱하기 몇을 해주면 100을 해주게 된다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똑같이 이론 농도가 나온다고요. 이론 농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 그러니까 이게 만일 없다라고 한다면, 산소 농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공식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다. 근데 이런 문제도 제가 나중에 모의고사 때 연습을 시켜드립니다. 아셨죠? 이런 것들은 예상하지 못한 포인트에서 제가 하나씩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풀어봐라 라고. 왜냐면 안 했던 건 아니니까. 했었으니까 정리를 하실 때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죠.
이산화탄소는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고 나중에 계산 문제는 제가 연습을 시켜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챕터 5 한론 소화약제. 자, 요거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아니 지난번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시험범위 바뀝니다 라고 해서 전항 답을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안 나올 거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공고를 게시판에 하나 공지사항 올려놨죠. 시험범위 바뀐 거. 그 시험범위 바뀐 거에 가보면 요번에 그걸 다 뺐어요. 원래 소화약제라고 해가지고 그 소화약제의 자세한 어떻게 보면은 무슨 소화약제 무슨 소화약제 무슨 소화약제 무슨 소화약제만 내겠다 라고 어떻게 보면 명시를 해놨었는데 그 세부 소화약제를 다 없애버렸어요. 요번에 개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론을 낼 수 있다라는 거지. 이제 그냥 소화약제가 어떻게 보면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그 세부에 한론이 없어서 세부 시험 범위에 한론이 없어서 작년에 이제 올해죠, 올해 전항답을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걸 아예 없앴어요, 얘네들이. 그냥 소화약제 전체를 내겠다. 그럼 한론을 내도 되는 거야, 이제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이거 왜 안 쓰는데 냈냐라고 하면은, 아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약제론 같은 데 가보면 아직 한론이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냈다. 할 말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정규반 때 뭐라고 했었냐면, 한론은 그냥 가볍게 보십시오라고 했지만, 한론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자세하게. 아셨죠? 그래서 정규반에 했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고.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제 말? 그래서 제가 카페에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자고. 자, 그러면 개요를 보겠습니다. 할로겐족 원소인 불소, 염소, 브롬 이런 애들을 메탄에탄의 수소 원자와 같이 치환을 시켜 만들어진 소화약제다. 자, 근데 얘가 여러분들 메탄에탄의 수소 원자와 같이 이렇게 결합이 돼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메탄에탄과는 당연히 다른 거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메탄과 에탄은 뭐예요? 얘는 가연물이잖아요. 얘는 뭐야, 여러분들? 소화약제잖아. 얘는 불연성이잖아요. 두 개가 같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같다라고 요번에 시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보기에 같지 않다라는 거 잘 정리를 해 두시라고요. 됐죠? 그래서 여기 제가 소화약제 종류를 넣어놨어요. 소화약제 종류가 어떤 게 있다? 1301, 2402, 1211이 있는데, 자, 요 분자식 암기하셔야죠, 요거. 맞죠? 이거 암기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순서가 뭐라 그랬어? CF12. 탄소, 불소, 염소, 브롬순이다. 그래서 이름이 1301이면 하나, 세 개, 없고 하나. 맞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두 개, 네 개, 없고 두 개. 한 개, 두 개, 하나, 하나. 해서 분자식을 이렇게 꾸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얘네들에 대한 특징은 이제 물리적 성질이 이런 애들이 나와 있습니다. 맞나요? 그럼 분자식이 방금 얘기했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 특히 얘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소화약제고 나머지는 사용 안 해요. 독성이 너무 세서. 아셨죠? 이 정도 보시면 되는데 분자량이 149래요. 그럼 이거 44로 나눴을 때 이게 한 5배 정도, 44가 아니고 29로 나눴을 때 한 5배 정도 무겁다라는 게 나오죠. 그죠? 그리고 상온 상합 상태에서 기체 상태래. 기체. 원래 기체잖아요. 아까 CO2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거 오존층 파괴지수 암기하셔야죠. 요거 14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4. 그리고 증기비중 나눴을 때 5배 정도 나온다라고 했어요. 오존층 파괴지수는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얘를 못 쓰는 이유가 저것 때문이라고 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얘는 보세요. 약제 방사 시에 충분한 자체 증기압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게 주변 온도에 따라 약간 압력이 불균일해질 수 있대요. 그래서 고온 시에는 압력이 충분히 나오지만 주변 압력이 낮으면 압력이 감소가 될 수 있대요. 감소가 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얘가 열분해 시에 미량의 독성 물질이 나올 수 있다. 맞죠? 근데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인체에는 괜찮대요. 인체에 해는
많이 되지 않는데. 뭐 이런 것도 같이 보시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사용하는 이유가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얘가 소화력이 진짜 좋아요. 소화력이 일단 좋고 그리고 독성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안전하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야. 얘가. 다른 애들은 독성이 너무 세요. 1212랑 2402는.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좀 보시고요. 자, 1211 한번 보겠습니다. 1211 분자량 또는 분자식 같이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5.7배에 무겁다라는 것도 나와 있고요. 여기 가보면 얘도 지금 기체죠. 그죠? 이거 165라는 거 나와 있고 오존층 파괴지수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29로 나눠주면 숫자가 이 정도 나온다라는 거고 이게 독성이 너무 세요. 그래서 소화약제로 사용을 안 한답니다. 그죠? 그리고 액화가 좀 쉽고요. 그리고 요거는 하나 써주십시오. 얘가 되게 약해서 얘가 필요하대요. 별도의 가압원. 뒤에서 누군가가 얘를 밀어줘야 된대. 이런 것도 같이 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2402입니다. 2402. 2402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온상압에서 요게 좀 특이하죠. 액체로 된다라는 거. 뭐 분자량이나 이런 것들 어차피 다 보셔야 돼요. 이런 것도. 근데 여기 가보면 얘가 좀 포인트라고요. 다른 애들은 1ATM 20도 상태에서 다 기체인데 얘 혼자 액체라고요. 그리고 약제 방사 시에 얘도 자체 증기압이 크지 않아서 5를 넣어줘야 되는데요. 질소를 어떻게 보면 넣어줘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십시오. 같이 보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얘가 너무 세대 또 독성. 그래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거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론책 여러분들 꼭 잘 보세요. 한 번씩. 자, 그리고 할론 소화약제 소화 작용에 가보면 여기는 부촉매가 나와요. 부촉매. 주된 소화 효과래. 질식냉각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A급도 사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밀폐시를 가정했을 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얘기했었고 CO2와 좀 다른 점은 CO2는 질식이 제일 셌지만 얘가 제일 세다고요. 그리고 할론 소화약제 장점 단점에 가보면 연소 억제 효과가 크다, 부촉매가 크다라는 거죠. 부식성이 작다, C급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변질 분해가 없다, 2차 피해 적다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고 단점에 갔을 때 가장 큰 단점이 얘라고요. 이게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최근에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로 다 바뀐 이유가 요것 때문에 지구를 아프게 한다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그래서 뒤쪽에 가보면 이런 할론 소화약제 제가 기타 내용을 넣어놨는데 요거 참고로 부촉매 효과에 대한 거 요거 한번 보시고요. 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 요순. 근데 얘가 이 순서도 똑같아요. 독성. 아셨죠? 독성 순서도 똑같고 그리고 제가 오존 파괴 지수와 지구온난화 지수는 식을 암기를 좀 해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ODP가 오존층이라는 거, 지구온난화 지수가 지구온난화라는 거. 오존층, 지구온난화. 얘는 뭐를 기준으로? 프레온,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우리가 지수값을 구한 값이다 라는 것까지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할론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 다음 사용하는 게 뭐다? 지금 대체로 사용하는 게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또 정리를 해주셔야죠. 그죠? 그래서 할로겐 화합물은 어차피 할론하고 비슷해요. 기존. 근데 이제 불활성 기체는 할론과는 완전 다른 애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따가 차이점 저하고 좀 같이 보시면서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뒤쪽에 남아있는 할로겐 화합물과 우리 분말 정리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남아있는 우리 소방시설론으로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